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여러분, 요즘 바이오에 대해서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이오가 항상 매력 있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섹터이긴 하지만 제가 이번에 느낀 건요, 어찌됐든 큰 기업들이 좋은 이슈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고 좋은 이슈들을 많이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바이오 포모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궁금해진 시장,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할까요? 라는 언급들을 되게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다시피 바이오를 잘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ETF도 추천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플랫폼 3사, 지금은 5사까지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3사라고 한다면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까지 정말 작년 중순부터 언급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플랫폼 3사는 상대적으로 바이오를 투자할 때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그 이유는 이미 빅파마로부터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기업들이며 라이선스 계약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실제로 이 플랫폼 3사 중에 알테오젠은 정말 많이 올랐고,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또 이제 ABL 바이오가 있죠. 그리고 가장 상승폭이 적은 게 리가캠 바이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플랫폼 3사 모두 포텐셜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금리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예상하에 신규 모달리티, 그러니까 신규 기술이라고 하죠. 신규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 완전히 새로운 타겟이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선호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금이 없는 기업, 당연히 고금리니까 돈이 없으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올해 안으로 중요한 임상 데이터가 없다라고 한다면 바이오 기업으로서는 올해 조금 매력이 없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유효성이 확보된 기술이나 타겟, 거기에다가 자금 조달이 이미 끝난 기업들 혹은 돈이 좀 있는 기업들을 선호하고요. 올해 임상 데이터가 만약에 중요한 것이 발표가 된다면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그냥 심플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모달리티, 신규 기술 자체가 초기 투입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아직 유효성이 제대로 평가가 되어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많이들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이 신규 모달리티라고 한다면 세포 치료제 중에서도 카티가 아닌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혹은 이제 AI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돈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분야, 지금 당장 돈이 되지 않고 새로운 기술로서 세상이 좀 선보이기 이제 막 시작한 그런 분야는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 수 있겠다. 그 이후부터는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이슈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신규 기술들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낮을 수 있다라는 점, 그 점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조금 더 유효성 확보된 어느 정도 이 기술이 괜찮다라는 걸 아는 분야가 조금 더 인기가 많다. ADC도 그렇고 이제 알테오젠 SC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기존에 있는 약물들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최근에 좀 인기 많은 기업들을 보셨을 때 표적 항암제하는 기업들이나 혹은 비만 치료제, 이런 기업들이 조금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데 있어서도 그렇긴 한데 많은 투자자분들, 기관 투자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선택하거나 기업을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자기가 아는 거, 그리고 해외 기업들도 좋아할 만한 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이오를 볼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임상 데이터 발표. 임상 데이터 발표를 하는 시점이 오래 있느냐. 이 시점이 이 기업의 가치를 정해줄 것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오래 있느냐를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임상 데이터가 좋은 게 발표가 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바이오를 하시기 조금 무서우시다면 바이오 ETF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국내 ETF, 액티브 ETF뿐만 아니라 패시브 ETF도 있고요. 해외 ETF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ETF, XBI, 라브 혹은 국내는 이제 코액트 뭐 타임폴리오 엄청 많죠. 이런 ETF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대형 바이오 기업, 바이오 기업들은 자기 조금 무섭다라고 했을 때 돈을 지금 좀 벌고 있는 기업들 혹은 글로벌 신약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는 유엔양행이나 글로벌 신약 승인을 받아본 이력이 있는 SK바이오팜 같은 기업들을 선호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제 바이오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대형 바이오 혹은 대형 제약 바이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나는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실적에 관점을 두고 싶다, 실적에 좀 중심을 잡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항상 언급을 많이 드리는 미용 쪽, 미용 화장품 쪽, 미용 K-뷰티 이쪽은 저는 올해 내내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렌드가 한번 형성이 된 지금 하반기까지는 그 트렌드 유지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올이든 원택이든 화장품이 VT든 화장품 ODM이 CNC든 이런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실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비올이 2분기에 일단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기대주로는 저는 APR이 3분기부터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6월 수출입 데이터가 잘 나오기는 했는데 6월보다는 이제 3분기를 조금 더 기대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저번 영상에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올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비올도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었던 기업이라서 생소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비올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에 있었던 ITC 예비 판결이 7월 9일 정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합의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이루다도 베인이 인수되고 합의를 좀 빨리 진행한 바가 있기에 제이시스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봤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직은 염두에만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비 판결이고 완전한 판결은 또 이제 몇 달 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루다 합의권에 대한 계약금, 합의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2분기에 조금 인식이 될 건데, 어찌됐든 세렌디아 측으로 갔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조금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본업도 1분기보다는 소폭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수출입 데이터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것보다 실제 매출이 조금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출액 115억 원 정도의 이제 영업이익은 합의금까지 하면은 100억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70억 원 정도는 스무스하게 나쁘지 않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수출입 데이터, 티라스 데이터, HS 코드 이거 적고 보시면 되는데 1, 2월 대비 일단 4, 5월이 더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6월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실범 X가 탈모 관련해서 최근에 어느 정도 좋은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활용 방법도 내년에 만약에 선보여지게 된다면 이 기업의 가치에 반영될 수 있겠구나 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비올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라서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저는 그냥 업데이트 받고 싶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드려보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업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드릴 테니까요. 실적 시즌까지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